안녕하세요. 부모사랑 센터장입니다. 4일 전인 9월 8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재가평가 매뉴얼이 사전 공개가 되었습니다. 전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평가 매뉴얼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매뉴얼이 앞으로 전국의 방문요양기관의 운영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저께 이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오늘까지가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저도 지금 급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다고 공지한 내용을 매뉴얼 원본을 보면서 요약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현장과 좀 괴리가 있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평가 매뉴얼 파일 보는 방법은 이 왼쪽은 그 전에 기존의 평가 매뉴얼 내용이고요. 오른쪽이 새로 만들어지는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글씨가 된 것들은 수정이 되거나 추가가 된 신규 내용입니다.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1. 운영 규정 부분 점수가 삭제되었습니다. 11가지 내용을 모두 지켜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0.5점, 0.75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총점이 1점이었는데 2점으로 늘어나고 이제 하나라도 안 돼 있으면 2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하라는 뜻이죠. 네, 그 다음입니다. 지표 2번. 모든 요양보호사는 매월 1회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매월 모든 요양보호사를 상담하셨다면 조치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그러니까 최소 1회 이상 기관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을 보면 시설장이 요양보호사 관리를 위해 모든 요양보호사를 매월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상담은 대면 또는 유선만 가능하며 문자, SNS 등으로 실시한 경우 불인정됩니다.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상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직원이 30명, 요양보호사가 30명 있다고 하면은 그 요양보호사를 센터장 혹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매월 상담을 하고요. 그 상담은 모든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상담은 매월 하되 조치는 30일 이내에 하고 그 조치 사항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직원이요. 다음 13번. 요양보호사 노인인권 교육 반기별 1회로 바뀝니다. 요양보호사의 노인인권 교육이 반기별로 의무화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많은데 교육을 듣도록 하는 건 사실 사회복지사의 업무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일이거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사무실로 나와서 교육을 핸드폰으로 들어요. 그러면 안 될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안내를 합니다. 다음 평가 15번. 낙상, 욕창, 인지기능 평가 연 1회에서 반기별로 1회. 이것도 1년에 한 번 하는 게 반기별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2배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인지기능 평가를 어르신이 직접 한 기록이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평가 도구에 포함된 모든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입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인지기능 평가를 생략했었는데요. 이 치매 진단 혹은 약 처방을 6개월 전에 받은 경우는 불인정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치매를 받은 분들만 생략을 하든지 아니면 6개월 안에 약 처방을 받으신 분만 이 인지기능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표 22번입니다. 사례관리회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반기별에서 분기별 1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직종 구분 없이 해당 급여 직원 2인 이상 참석 시 사례관리회의로 인정을 했는데요. 이제는 시설장, 각 직종별 1인 이상 참여해야 사례관리회의가 성립이 되고, 사례관리 내용도 단순히 다직종의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기에 부적절한 단순한 급여 반영 등 사례관리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례관리회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 24번입니다. 신규 평가 지표인데요. 수급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명 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안내하라라고 내려온 건데요. 연명 의료 결정 제도라는 것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민감한 주제를 안 그래도 신체 인지 기능 저하로 우울감을 겪고 있는 수급자 보호자분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 큰 걱정을 안겨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들의 불필요한 의료비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러한 내용은 사실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홍보물을 보내거나 문자로 안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이 내용을 왜 센터에 주냐는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이런 평가 제도는 굉장히 사실 그간에 바뀌어오던 수준과는 다르게 업무의 양이 2배 이상의 업무로 이제 늘어나는데, 이 평가 기준대로 한다면 평균 등급이 다 내려갑니다. 평균 등급이 내려가고 등급이 낮아진 기관들은 감점 요소가 되고, 갱신 심사의 감점 요소가 된다라는 거는 퇴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더 개정될 겁니다. 그간의 희망이음, 그리고 스마트 장기 요양 앱, 지정갱신제 등 여러 정책에서 저희들은 겪었어요. 건강보험공단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소통이 부재합니다. 갑의 위치에서 을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좀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점을 맞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근데 이제는 돌봄 서비스의 질보다 생존을 위한 행정 업무, 평가 점수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과도한 평가 지표는 현장에서 서비스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점을 깊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에게도 좀 공유를 해주세요. 제출했다라는 내용도 댓글로 좀 달아두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